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입니다. 네, 기회가 많은 해외 취업인인 만큼 이 철저한 준비가 또 따라야 되겠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취업 전문가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통해서 2014년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선정한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를 시리즈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보고 이제 저희가 그 직접 문의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대표님께도 문의가 많이 옵니까? 한 2주 전에 저희가 캐나다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까지는 캐나다의 문의가 엄청나게 많으셨고요. 캐나다야. 네. 실제 저희가 월드잡 플러스에 캐나다 채용 공고를 저희가 업로드를 시켜드렸는데 네. 그 채용 공고에 약 한 60여 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그 정도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리즈 이제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전년도 통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취업한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이번 시간 어떤 국가 가볼까요? 네, 오늘 뭐 아무래도 안내드릴 내용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호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네, 알겠습니다. 호주는 일단 유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워킹홀리데이도 많이 가고. 네, 주변에 제 호주 유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자, 우리 대학생들이 아주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는데 호주가 궁금합니다. 일단 호주 하면 뭐 이제 캥거루가 딱 생각이 나고 코알라도 좀 생각이 나고 예. 자, 워킹 홀리데이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호주는 우리 학생들이 어학의 목적 그리고 뭐 돈도 좀 벌고 경험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렇죠. 있고요. 실제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약 한 30~40% 정도가 이 워킹 홀리데이를 참여할 정도로 이 선호를 하는 국가인데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은 가는 국가입니다. 또 그런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인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그 호주에 대한 고용노동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호주 취업 비자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가장 유용한 팁들을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어학도 그렇고 돈도 벌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은 일단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인기가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또 이런 얘기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도 좀 안 좋은 기사를 예전에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비슷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호주 취업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뭐 여행을 다닐 수 있다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해외 취업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좀 살기가 좋다, 한국보다는 좀 더 좋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라든지 복지 그리고 급여 제도 때문에 또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네. 호주를 좀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자, 이제 좋은 점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뭐 탈도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탈이 많다고 그러게요. 표현을 해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알고 호주 취업을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그 호주의 고용 노동 시장의 동향부터 인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호주는요, 그 기술 인력 부족이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2010년도 2월부터요, 기술 취업 이민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춰서 기존 비자 발급을 위한 직종 리스트인 그 MODL 직업 이민 수요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폐지를 시키고요. SOL 신규 직업 이민 리스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호주는 그 호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나 다른 그 어떤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무라든지 전공 그리고 관련 경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의 부족한 직업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자 관련 문제가 있으니 호주 기술 취업 등의 그 자격 요건을 그 호주 경제에 필요한 그런 어떠한 그 인력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를 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가의 지금 현재 상황과 분위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호주는 기술 인력 부족이 성장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군요. 중요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호주가 원하는 취업 직종이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직종들이 취업에 유리한지 꼭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건설 관련이라든지 기술 직군 그리고 조리 관련 직군들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네. 하지만 기초 어떠한 기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조리 업무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고급 인력들만 선호를 하는 형태고요. 네. 그 보통적으로 그 정보통신이라든지 전산 관련 직종에 중간 관리자급 정도까지만 저희가 이제 그 우대를 해주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 기타 대부분이 뭐 비전문 직종인 청소라든지 네. 농장에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특히 육가공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유리한 직종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 육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들잖아요. 일할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단순 노동이지만은 그 최저 임금 수준은 높은 편인가요? 어때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전문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단순 노동이지만 급여 자체가 뭐 시간당 20불에서 한 27불 정도가 잡히거든요. 네, 높은 우리나라하고 편이군요. 완전 다르네요. 네, 네. 완전 다르죠.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가는데 너무나 단순한 그런 직종들에 많이 종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외 취업은 정작 그러니까 전문직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네. 호주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국가들이 그 전문 직종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에서요 부족 직군 리스트가 총 19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사와 항공 엔지니어 같은 이런 그 직무 분야 중에서 약 5개 직종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래서 총 187개의 부족 직군 리스트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호주 연방정부 부족 직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고요. 그럼 저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다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계리사, 뭐 생명공학 기술자 이거 어렵잖아요, 공부하려면 이거. 간호사,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전기 기술자 이렇게 다 있네요. 치위생사, 시스템 분석가, 통신 네트워크 네. 엔지니어, 지붕 배관 기술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여기 이제 좀 어떻게 좀 수입이 높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러한 전문 기술 직종들 같은 경우는 그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이 약 한 4만 불에서 5만 5천 불 정도 이상이 되는 어떤 이런 그 직업군으로 보실 수가 있죠. 네. 이 직업군이 지금 쭉 나왔는데 굉장히 좀 보니까 다양하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호주의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지금 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능숙한 영어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조금 요구되는 회계사라든지 네. 세무사, 계리사 이런 직업군들이 아주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호주 내에 요즘 그 IT 관련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가 워낙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IT 계열의 엔지니어들이라든지 그리고 네. 용접공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그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솔라 관련들 전문 기술자들 그리고 통신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수의사를 포함한 의사라든지 간호사, 치위생사 같은 어떤 그런 이런 의료 기술자 등들도 호주 취업에서 아주 유리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문 기술 직종이네요.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호주 취업 당연히 전문 기술 직종이 유리하다. 네. 그쪽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내리면 될까요? 네, 뭐 호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렇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외 취업을 하시려면 네. 내 전공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직무 그리고 그에 따른 전문 기술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에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게 취업에 해외 취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 기술을 잘 공부를 안 하나요? 호주 사람들이? 전문 기술이 좀 많아야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자, 그러면 이제 취업 비자에 대한 이야기 중요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호주는 비자 발급이 좀 쉬운 편이다 이런 말씀 잠깐 해주셨거든요. 어때요? 그래요? 네, 뭐 고용주의 승인만 있으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데요. 일단 네. 호주 비자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의 그 취업 비자는요, 그 첫 번째 RSMS 비자, 이제 457 비자, 비자. 그리고 ENS 비자, 402 비자와 같은 한 4가지 비자로 분류가 되고요.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RSMS 비자는요, 호주의 인구 분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비교적으로 호주의 중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 용접 등에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최소 2년 동안 근무를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한 비자인데요. 네. 뭐 시드니와 같은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457 비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 전문인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호주 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안된 임시 비자입니다. 네.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네. 연봉이 네. 49,330불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이하가 된다면 이 비자 발급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아니죠. 이제 가셔서 이 정도의 고용주가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주셔야 되나? 되는 거죠. 네, 네, 최소 그 정도 줘야 49,000, 되니까. 네, 330불이고요. 이제 ENS 비자 같은 경우는 고용주의 도움으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또 물론 전문 기술성도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영어 공인 성적 IELTS 점수가 6.0 이상 정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요즘은요 그 임시 비자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7 비자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서 네. 취업을 하셔서 경력을 좀 쌓은 뒤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ENS 비자로 터닝하는 케이스가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하나는 지금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가의 목적으로 호주 교육기관이나 정부에서 허가한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년간 체류 가능한 402 취업 비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네. 402 비자 이거 2년간 체력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457 비자나 아니면 네. RSMS 비자로 터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호주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이제 많이 가는 국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만은. 맞습니다. 네. 이 워킹 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죠. 예, 이 부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취업인지 연수인지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정말 논란이 말탈이 많이 있어요. 나오네요. 네. 이 워킹 할리데이의 주 목적은요. 네. 어학의 경험도 가지고요. 해외에서 또 경험해 보겠다. 그리고 또 물론 해외에서 경험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도 좀 벌어보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또 직접 사용하면서 경험을 한다는 게 주된 목적인데 네. 문제는 이 호주에 가는 호주의 워킹 할리데이로 가는 전 세계 청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청년들의 직업군이 어떤 직무군으로 나뉠까가 이제 가장 고민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단순 노무 직종과 같은 3D 산업업 직종에 관련된 직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그 목적 중에서 어떤 내 몸값을 올리겠다, 글로벌 직무 역량을 갖겠다라는 조건이라면 이 호주 워킹 할리데이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단 이것도 작전을 잘 쓰면 또 큰 이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어쨌든 작전이 여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작전 필요하죠? 자, 먼저 호주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요. 네. 아주 손쉽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 예, 뭐 여행사라든지 유학원이라든지 이런 예, 에이전시를 통할 필요 없이 호주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이제 신청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호주 워킹 할리데이 참여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네. 미리 사전에 내가 현지에 있는 일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입국부터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부족한 어학 실력도 좀 쌓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어떤 일간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시고 직접 네. 한국 식당이라든지 마트 그리고 농장 같은 곳에 자기들이 직접 일자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오. 네, 근데 물론 뭐 각계 전투로 일자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영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호주 워킹 할리데이에 연간 3만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와.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네. 영어가 부족한 한국인들을 채용하겠습니까? 영국인들을 채용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영어가 되는 영어가 사람이 더 많이 끌리죠. 잘 통하니까 쓰시겠죠, 영어. 네, 또 영어를. 심지어 우리 미국 청년들 역시나 호주의 여행과 어떤 돈의 목적으로 이 호주 워킹 할리데이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워킹 할리데이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실 점이 사전에 국내에서 내가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지, 구직처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거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자, 그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가신 분들이나 호주에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까 홍선혜 씨가 좀 안 좋은 기사도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이런 홍선혜 씨가 얘기했던 안 좋은 사례들, 사기 행각이라든가 뭐 단순 노무 직종, 뭐 농장 같은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죠. 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호주 워킹 할리데이로 가시면 호주 정부의 어떤 규정상, 노동청의 규정상 시간당 20불에서 27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리 현지에서 우리 국내에서 일자리를 파악해 놓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캐시 잡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페이로 현금으로 이렇게 급여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작년에 우리 23살 정도 된 우리 한국의 대학생이죠. 여대생이 새벽에 호주에서 살해당했죠. 아유, 네, 그리고 네. 올 초도 이미 우리 한국에 있는 남학생이 또 살해됐던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좀 듣고 싶지 않는 네. 소식들이네요. 해외 연수 이게 저는 이렇게 판단 내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철저한 준비 없이 가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서 가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 현지에서의 문제도 문제인데
호주에서도 취업을 시켜주고 영주권을 취득해주겠다 뭐 이런 사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저하고 똑같이 또 박 대표라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외 취업의 성공 포인트에 대해서 좀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 성공 네.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12가지 정도를 해외 취업 성공 포인트를 저희 뭐 정부와 그리고 저희가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먼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와 적합한 그리고 유리한 국가를 먼저 선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직무 진로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외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 내 미래 지구군이랑 연결되는 점도 꼭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각 국가별로 채용 트렌드가 늘상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트렌드 분석도 필요하고요. 출국 전에 반드시 국내에서 취업 비자에 관련된 비자를 발행을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이라든지 복지 혜택과 같은 보장제도 그리고 해당 고용기업의 담당자와의 연락 체계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용주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꼭 고용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계약서, 그래서 네. 고용계약서 꼭 챙기시고요.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 채용 시즌, 즉 공채 시즌이 없기 때문에 네.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늘 이런 정보를 발빠르게 좀 보실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헤드헌터나 알선 기관들로부터의 꾸준한 상담도 필요하고요. 네. 모든 서류 문서화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취업을 시켜준다, 뭐 영주권을 준다라고 해서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네네. 네, 네네.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가지 좀 잘 확인해 주셔서 사기 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바로 그럼 호주 취업처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디 있을까요? 네, 오늘 호주 취업처 제가 몇 군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즘 뭐 호주 같은 경우는요. 취업 비자인 그 RSMS 비자나 457 비자를 받으면 네. 그 영주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호주 고용주들이 그 회사 정보를 오픈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선 기관이나 헤드헌터들을 많이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 그 지역은 그 호주 퀸즐랜드에 있고요. 기계 관련 전문 기술직으로 연봉 4만 불에서 5만 5천 불 정도 해당이 되는데 라이트 메카닉 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 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뷰티 계열 직종들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 뷰티 계열들은 현지 그 고객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해서 중요하죠. 예, 영어가 조금 많이 필요한 왜냐면 부분인데요. 저기 단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연봉이 약 한 5만 4천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봉 한 5천 정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457 RSMS 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멜번에 위치한 헤어 디자인 샵인데요. 이 샵은 호주 멜번 그리고 캔버라, 브리즈번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인 3명을 채용 중에 있고요. 뭐 그 외에 뷰티 테라피스트라든지 조리 계열 그리고 전문 기술직 채용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호주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소지를 하고요. 네. 호주 쪽으로 손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도 한 군데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요,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VIP 베이커리 리크루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제과 제빵, 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데 아주 손쉽게 가실 수가 있죠. 단 제과 제빵에 관련된 전공이나 경력, 이제 자격증 소지자만 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더라도 취업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월 급여가 2,500불에서 3,000불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가능한 곳까지 또 알려주셨어요. 아이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저기 해외 취업은 이제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이 좀 애매합니다. 이 호주는 또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요. 애매합니다. 애정남처럼 좀 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 호주 저희가 뭐 공단이든 저희 쪽에서도 워킹 할리데이는 취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의 채용 정보도 그렇고요. 이게 뭐 지원금을 또 받는 제도 역시나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았을 때는 이 지원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채용 정보 역시나 월드잡에서 확인이 조금 불가능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단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주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취업처 정보 역시나 월드잡에서 보는 게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해외 취업에 관련된 전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해외 취업은 호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시자분들하고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갔다가 이제 호주까지 오늘 왔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독일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